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한 천재 심리학자가 평생을 바쳐 밝혀낸 진실인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관계가 어려운지에 대한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모르는 부분, 당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 당신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그림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를 보세요. 그 아이는 화가 나면 울고, 기쁘면 웃고, 두려우면 떱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은 괜찮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는 것을요. 3살 때 울면 이제 그만 울어라는 말을 듣습니다. 5살 때 화를 내면 착한 아이는 화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7살 때 두려움을 표현하면 겁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숨깁니다. 10살 때 질투를 느끼면 질투는 나쁜 거라고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니까 잘라냅니다. 슬픔은 약한 것이니까 잘라냅니다. 두려움은 창피한 것이니까 잘라냅니다. 욕망은 이기적인 것이니까 잘라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라낸 부분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모습, 착한 모습,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라낸 그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항상 강한 척하던 사람이 작은 일에 무너져 내립니다. 늘 이성적이던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인한 것, 우리가 숨긴 것,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자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바로 투사라는 메커니즘입니다. 투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자기 자랑을 하고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왜 저렇게 유치하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할까? 하지만 잠깐 혹시 당신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겸손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그 부분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주 우울해합니다. 당신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좀 더 강해지면 안 될까? 하지만 잠깐, 혹시 당신도 우울해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당신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지만 강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그것을 억눌러 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그 감정들이 자극받아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울이 되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림자와 투사를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상황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저 일이 나를 불안하게 했어. 하지만 융의 발견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화는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신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당신의 내적 반응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감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변하기를,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이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핸들을 두드리며 화를 냅니다. 하루가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로 온몸이 굳습니다. 다른 사람은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듣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시간을 생각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교통체증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교통체증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적 상태입니다. 그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로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윤기 발견한 혁명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적 세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세계가 바뀌면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림자를 인식하고, 어떻게 투사를 회수하고, 어떻게 자신의 내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누군가를 볼 때 즉각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경멸이 일어나거나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투사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즉각적일수록, 설명하기 어려울수록 그것은 투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당신의 반응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반응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즉시 상대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의 어떤 면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부인하고 있는 나의 어떤 면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쁜 특성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절함도 있고 잔인함도 있습니다. 관대함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비겁함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인하고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고 때로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당신이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나에게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네, 나에게도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어. 네, 나에게도 질투하는 부분이 있어. 네, 나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특성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때 화는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화가 난다고 인정할 때 당신은 그 화를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을 숨길 때 질투는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질투를 느낀다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 질투 아래에 있는 진짜 욕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특성들은 이유 없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순간 당신은 어떤 특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노를 표현했을 때 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약함을 보였을 때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욕구를 드러냈을 때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당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숨겨야 한다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오래된 결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불안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공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림자 부분들과 대화해보세요. 그것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거니? 너는 언제 생겨난 거니? 너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했던 거니?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것들에게 알려주세요. 내 덕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해.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어. 이런 대화를 통해 당신은 그림자를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방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던 내면의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이제 그림자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안의 분노를 정의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이기심을 건강한 자기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말입니다. 당신 안의 질투를 성장 동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배우고 자신도 성장하려는 의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두려움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 전체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쁜 특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왜곡되거나 억압된 좋은 에너지만 있을 뿐입니다. 분노는 정의감이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성장 욕구가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기 보호 본능이 과도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때 그것들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독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을 조각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과정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는 통합된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항상 강하고 긍정적이길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때로 약하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당신이 성공하고 부유하기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개성화는 이런 외부의 기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사람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사람에게 우리는 더 끌립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강해 보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나누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이 더 따뜻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말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통 지혜와 윤계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쌓이는 깊은 유대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을,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을 함께 겪으며 만들어지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정은 바로 전체성의 수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나쁜 모습도 함께 받아들일 때 정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강함만이 아니라 약함도 함께 안을 때 정이 깊어집니다. 한국에는 또한 한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은 오랜 세월 억눌려온 아픔, 표현되지 못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은 그것을 승화시켜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융기 말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의미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판소리를, 시조를, 민화를 보세요. 그 안에는 한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초월이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예술로, 지혜로, 성장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집단주의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개인보다 가족이, 가족보다 사회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개인의 그림자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약함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집단의 조화와 개인의 진정성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진정한 조화는 각 개인이 자신의 진실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임은 진정한 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진정한 조화는 각자가 자신의 전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적 가치와 윤계 개성화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개인의 진실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각자의 독특함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반응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살 것인가? 이 간단한 의도 설정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 감정은 정말로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무언가가 촉발된 것일까? 이런 자기 관찰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의식적이었나? 어떤 순간에 무의식적이었나?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나? 이것은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당신이 패턴을 이해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즉시 상대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는가?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인식이 있을 때 당신은 배우자와 더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당신의 진정한 필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동료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것이 상대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대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할 때 당신은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완벽한 부모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가? 내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인가?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당신은 더 자비롭고 효과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아이를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의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때로는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함과 온전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온전함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더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가면은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이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가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내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당신은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연결,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넷째, 당신은 창조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가 통합되면 그 에너지가 창조적 표현으로 흐릅니다. 예술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당신의 삶 전체가 더 창조적이 됩니다. 다섯째, 당신은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과 발견의 여정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섯째, 당신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당신은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에서 옵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사랑, 완전한 수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다른 사랑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용기를 내어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인정하는 것, 당신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전체를 보세요. 빛과 어둠,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을 모두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독특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사는 사람들, 자신의 온전함을 포용하는 사람들,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윤기 평생을 바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당신의 전체성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한 완전한 당신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 반응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탐구해 보세요. 모레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통합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당신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졌구나. 그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윤기 발견한 진실을, 그가 평생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말입니다. 자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습니다. 평화는 세상이 완벽해질 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을 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옵니다. 이것이 융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내세요. 그리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당신의 변화를 통해, 당신의 진정성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통해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을 말입니다.